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급하게 돈을 붙여야 하는데 ATM 기기가 고장났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빌린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주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노렸는데요. 이런 선의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가던 이 남성. 한 번 사기를 친 피해자에게 또 접근했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들어와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동대문점에 옷 팔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장님한테 보내줘야 옷이 보내준대요. 10분 뒤에 다시 와서 돈 돌려준다고. 연락처와 신분증까지 넘겨주며 금방 갚겠단 말에 깜빡 속아 돈을 붙였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번호랑 카카오톡이랑 저에게 줬어요. 사진 여러 가지도 있었고 CCTV 3개나 있었고 피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렇게 믿었어요. 범인은 30대 원모 씨.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서울 일대 편의점을 돌며 알바생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남성은 급하게 돈을 붙여야 하는데 ATM이 고장났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3명, 피해액은 1,300만 원이 넘습니다. 피해 알바생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이었는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 사례들이 많아요. 숨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까요? 한 번 사기를 친 피해자에게 코인 환전을 명목으로 또다시 돈을 뜯으려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자기한테 사기 신사에 다시 왔는데 시험 붙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불러서 사기 전력이 있던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를 적용해 원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레이스 완주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카드를 고수하기도 그렇다고 확실한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 속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말 가족 모임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 일단 가족들은 대선 레이스에 남아 계속 싸우는 쪽에 표를 던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간 여러 조언을 해온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나서서 사퇴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He doesn't want to leave. He is fighting those who suggest that he needs to step down. He will continue to do so. From everything I've seen, he has the support of his family.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대선 후보 교체론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더라도 누가 후보 자리를 물려받느냐입니다.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무난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재임 기간 존재감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도 팽배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백인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조시 셔퓨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을 대타로 내세울 경우 적지 않은 흑인과 여성표가 날아갈 수 있다고 CNN 방송이 짚었습니다. 바이든의 완주 못지않게 후보 교체 시나리오에도 첩첩산중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민주당 내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But yes, it's going to be tough, and the next few weeks will be definitely tough sledding. But politics is uncertain.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카드를 밀어붙이기도 새 인물을 내세우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 완주를 결심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친구마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바이든의 대선 포기를 희망한다는 조사도 나오는 등 여론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바이든의 유년 시절 친구이자 오랜 지지자인 시인 제이 파리니는 친구를 향해 이제는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집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달라며 바이든의 사퇴는 위대한 최종 행동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밥 우드워드는
토론은 정치적 수소폭탄이었고 후보 교체 요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론도 냉담합니다. TV토론 이후 실시된 미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바이든의 대선 포기를 희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봐도 넉 달 만에 출마 찬성은 10%포인트가 줄었고 반대는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란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로 부쩍 오르내리지만 오랜 우군들은 바이든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Joe Biden will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gain. He will be, and Kamala Harris, the vice president. We're very proud of that, and we are organized. 하지만 대선과 함께 치러질 의회 선거에 나설 주자들이 바이든과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당내 분열 조짐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정해질 다음 달 19일 전당대회 이전에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진단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중국 가시는 분들 이 내용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영장 없이도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개인 전자장비를 불시에 검문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사설망, VPN을 통해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면 불시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에 있는 교민과 여행자들에게 중국 공안의 불신 검문을 주의하라고 당부한 국정원.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 내 교민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검문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예 길거리에서 한국어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국어 사용도 밖에서 자제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외식 자체도 자제할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 보이는 게 싫어서 자제하면서 웬만하면 집 밖을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드문 사례지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공안과 언쟁하지 말고 대사관에서 영사 조력을 받는 건 상식이 됐습니다. I don't really think it's something good because it means they can know a lot of things about our private things, and it's an invasion of our privacy. 대만에서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대만 독립분자들에게 최고 사형이 가능한 지침까지 시행되면서 여행하다 자칫 말실수로 체포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我觉得是近期不太可能去中国这方面旅游，非必要的话啦，对。那因为没有人可以保障你在对岸的生命安全，对。那在言论自由这部分也会有很多的限制，对。 중국은 이 같은 우려에 작년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 요건을 명료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에 국한된다는 것이지만 어디까지가 간첩 행위인지에 대한 해석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우려와 불안감이 쉽게 가시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맡아왔던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며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령탑 후보 중 한 명인 울산 홍명보 감독은 축구협회를 향해 클린스만 사태 이후 학습이 안 됐냐며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한국 축구가 또다시 표류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홍명보 울산 감독과 아놀드 호주 감독, 카사스 이라크 감독 등으로 최종 후보군을 추렸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결정 단계에서 돌연 사의를 밝혔는데 축구협회 고위층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전력 강화 위원들까지 줄줄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유력한 사령탑 후보 중 한 명이자 축구협회 전무이사 이력이 있는 홍명보 감독은 이 사태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총책임자인 전력 강화 위원장은 책임과 함께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뭔가 어떤 일은 있었다라는 거겠죠. 클린스만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협에서 과연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냐.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몽규 회장을 만난 뒤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됐다고 독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국내 파냐 해외 파냐를 선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표팀의 한국 감독에 대한 경계는 정해졌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도 더 좋은 경험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제 이름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축구협회 최고위층에선 해외파 감독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히딩크 전 감독은 호주 대표팀을 맡았을 때 자신을 보좌했던 아놀드 감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협회는 사의를 밝힌 정혜성 위원장을 대신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체제로 감독 선임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